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의 조현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틀 연속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고요. 또 특히 오늘은 서킷 브레이크도 발동이 되면서 조금의 시장 참여자들은 좀 뒤숭숭한 분위기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기회를 잡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잡아가시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지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지수입니다. 역시 보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2%대 하락하면서 5,093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14% 빠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978선 지나가는 모습 오늘 정규장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의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은 기관만이 크게 팔아냈습니다. 자, 5천억 원 팔아냈는데요. 자, 코스피는 오늘 개인은 790억 원 사드렸고요. 외국인도 2,300억 원 사드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이 크게 사드렸는데요. 자, 1조 넘게 사드렸습니다. 기관은 2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개인은 1조 2천억 원 던져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역시나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건 현대차입니다. 14% 하락하면서 50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9%대 하락하면서 17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7%대 하락합니다. 86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까지 역시나 파란불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16% 하락하는 모습 1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나란히 16% 빠지고 있습니다. 16만 원 선 지나가는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대 하락하면서 71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투자 클리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승재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또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또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여러 분들께서 굉장히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메가 세일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네. 있는 그런 희망 회로를 조금 돌리게 되는데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는 앞으로 우리 시장 한 줄 요약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폭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좀 걱정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공포 심리를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시장 한 줄 요약으로 준비한 표현은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느냐 마느냐. 일단 떨어지는 칼날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진짜 칼날이 떨어지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양시장 모두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오전에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 급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일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날의 기준 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는 단기 지지 라인 설정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이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추세로 완전히 돌아서는 전환이 되는 문턱을 넘어선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그 월요일에 단기 지지 라인과 함께 중장기 지지 라인도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이 떨어지는 칼날, 이 부분을 잡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서 이 추세 추종 투자 전략에서는 잡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원칙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가치 투자자의 투자 전략도 있을 수 있죠. 가치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 저평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우량주를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의견, 조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에서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다. 하지만 다 떨어진 이후에 칼날이 굴러다닐 때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칼날이 바닥에서 굴러다닐 때 쭉쭉 싼 가격에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장 요약 한 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한 줄 요약으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느냐 마느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전문가님의 관점으로는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칼날이 굴러다닐 때 좀 바닥에서 좀 죽는 게 어떠냐 이렇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날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공부방에 오신 다음에 무료로 또 라이브 방송 함께 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방에 오신 다음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료 방송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문자 이 두 가지 방법이고요. 이 QR코드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이 하단에 QR코드 앞에 사진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공부방에 입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문자로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 상단에 있습니다. 자, 이 번호로 여승재 세 글자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한 줄 요약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추세 진단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추세 진단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떨어진 칼날을 줍기 위해선 다 떨어진 이후에 주워 담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재의 시장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서 체크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2월 고가 대비예요. 2월 고가 대비 장중에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세게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게 떨어질 때는 잠시 우산을 쓰고 막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20%의 하락을 누가 주도했냐라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근데 오늘 장 마감하면서 수급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이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좀 변화무쌍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장 초반, 개장하면서는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다가 9시 30분 넘어가면서 또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장 후반까지 그 매도가 이어지다가 장 마지막 막판에 또 매수로 전환되면서 소폭이나마 이런 부분을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외국인도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매수로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 시장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수급을 보면 미수 이제 26일 기준이에요. 26일 기준 미수가 1조 1천억 정도 수준의 규모를 보였고요. 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32조, 34조 정도에 되는 큰 규모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장중에 반대 매매로 또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 내일서부터 현물과 선물 수급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바닥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수급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동발 리스크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투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대 매매가 투매에 섞여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포에 투매를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쓰셨던 분들이라면 강제로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장중에 10% 이상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매우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들이는 반대 매매에 의한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수급을 안정시키는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는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스닥 쪽은 기관 수급이 외국인 수급보다 더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종목을 보실 때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코스닥은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계속 수급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지수 네 가지 이제 지표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외국인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1월 달에 수평을 그리다가 2월로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매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근데 요 당시에 살짝 반등을 줬어요. 외국인 수급이. 근데 요 당시가 선물이 살짝 바뀌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였을까요? 외국인의 다시 매도 강도가 가파르게 진행됐고 지수는 이거에 맞춰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좀 중립적인 위치를 보이다가 외국인 반대로 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인데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저는 이 장 마감 수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거라서 개인 보시면 어제 3월 3일, 오늘 3월 4일인데 줄었죠. 예.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하락할 때 많이 매수를 하세요. 그게 3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2월 27일서부터 아주 센 공격적인 매도를 했어요. 21조에서 29조로 넘어가는 거의 8조 가까운 현물 매도를 27일 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받은 거죠. 27일, 3월 3일 개인들이 받았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기관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27일, 3일, 4일 해서. 근데 외국인이 여기서 어제까지 큰 폭의 매도를 보였고
오늘은 장중에 1조 넘게 팔다가 결국 마감 무렵에서는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결국 개인이 시장 급락의 물량면에서 털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포 심리를 잘 이겨내고 특히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레버리지 잘못 쓰시면 안 돼요. 미수, 신용, 이 레버리지 잘못 쓰시면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은 아주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현물과 선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체크하는 그 변화하는 순간이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요. 이 단기 지지 라인 5,600에서 5,500포인트 사이 이 라인을 단기 지지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고 설정을 한 거죠.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는 지킬 것이다. 그게 아니고 여기가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액션,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가차없이 무너뜨린 거죠. 장중 아주 잠깐 9시 개장하고 아주 잠깐 동안은 이 위에 있었어요. 5,600 위까지 5,500 위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내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대응 방법. 여기는 지킬 거야라고 예단을 했다면 오늘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것이고요. 나는 지키고 반등 주면 그때 관심을 가질게 라고 하셨다면 현금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준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러면 반등의 신호는 있냐 없냐. 이 신호를 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더 크게 나겠죠. 반등의 신호를 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반등 나올 때 누구보다 먼저 행동을 가져가실 수 있겠고요. 그 도구가 없다면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 신뢰가 떨어지면 매수를 하지 못하고 이미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저점 부근에서 공략을 할 때 고점 부근에 들어가는 단기 고점 매수를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신호를 가지고 있느냐, 신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 라인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오늘 단기 지지 라인은 이미 깨졌어요. 그러면 단기 이후에 지난주 월요일 중장기 지지 라인도 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로 일주일 전이니까요. 설마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내려오겠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설마 코스피 지수가 다시 5천까지 내려오겠어? 4,800? 에이, 엉터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려오고 나서 제가 거 봐라, 내려오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우리가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제공됐을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디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종가가 거의 5천 부근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5,100 밑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중장기 지지라인 5,000포인트에 근접을 했고 오늘 장중에 반대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고 또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반대 매매가 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수급적인 불안 요인은 아직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이 중동 사태가 어떻게 어떤 전개, 어떤 상황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이 자리도 결코 확실히 지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지킬 것을 기대하지만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계좌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손실이 또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계좌가 멍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를 건 자르셔야 돼요. 현금 비중이 없으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적정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 이런 시장의 급락은 오히려 땡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이 많으시면.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현금 비중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럼 뭔가를 버려야 돼요. 떡을 양손에 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손은 놔야 다른 새로운 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오전 아침 시장이 어떻게 개장이 될지 매우 주목이 되고 내일 시장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로 연결되는 금요일 시장이 남아 있긴 하지만 목요일서부터의 코스피 지수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에 주가 방향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내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또 다음 주 시작을 어떻게 할지 이런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내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해서 이 중장기 지지 라인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 아침 제가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기준들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세세하게 유가서부터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 지표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내일 라이브 방송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추세 진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정말 잘 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공부방에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공부방에 오셔서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때 무료로도 진행도 되지만 시장에 그때그때 움직이는 그 대응 방법이라든지 이 올라갈 만한 종목들도 그때그때 포착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기회에 포기하지 마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QR코드로 입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있으시죠? 이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요. 화면에 이 하단에 있는 지글지글한 이 QR코드 앞에 사진을 그냥 찍듯이 살짝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이 휴대폰 화면 앞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공부방에 입장할 수가 있고요. 나는 이 QR코드 뭔지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문자로도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 여승재 이렇게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더욱더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답장을 한 분 한 분 드린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매매 원칙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최근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급락하는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원칙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매매 원칙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작을 하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투자자라면 원칙이라는 것도요. 뭔가를 알고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르면 원칙과 기준을 만들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시장에서 시작을 하셨든 또 지금처럼 급락하는 시장에서 시작을 하셨든 이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내 거로 만들어가면서 매매 원칙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을 만들 때 있어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공포심리 반대로는 흥분이 있어요. 흥분. 시장이 막 거침없이 올라갈 땐 모두가 흥분해 있는 거죠. 근데 그 흥분을 또 식혀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공포심리. 막 시장이 거의 오늘 코스닥 시장은 옛날에 비하면 거의 하한가까지 간 거거든요. 지수가 하한가까지 갔다라는 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게 얼마 만에 이런 폭락을 겪는 거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심리 반대에는 흥분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공포심리에 의한 투매하면 안 되는 거죠. 흥분, 막 상승할 때 그 흥분에 휩싸여서 도취돼서 매수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 국면은 제가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쭉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계속 유지해 가시는 거죠. 가시면서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수익을 확정 지으시면 되는데 그 과매수 기간에서 과매수 신호가 발생된 상황에서 추격 매수, 신규 매수를 한다? 그것은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뜨거울 때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울 때. 그러면 뜨거울 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되죠. 되면 아픕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투자 원칙, 공포 심리가 막 조장이 되고 있을 때의 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지 쓰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 쓰시면 투매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청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레버리지 쓰지 말 것, 공포 심리에 투매하지 말 것. 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무조건 매도하지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공포 심리에 의해서 던지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현금 비중 관리입니다. 현금 비중 관리.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막 떨어지면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어디 없을까? 그걸 거기에 막 집중을 하시게 돼요. 단타 칠 종목 어디 없나? 단기 급등할 종목 어디 없나? 손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단타 매매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중 내내 그 주가의 흐름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잖아요. 본업이 있고 생업이 있으니까. 단타 매매가 정상적인 상승하는 흐름에서야 뭐 좀 쉬울 수는 있겠지만 보통 단타 매매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이 확대된 시장에서 단기 단타 트레이딩을 한다? 그것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좌에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몇 종목 갖고 계세요? 5개, 10개, 15개, 20개? 20개 넘게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걸요? 왜? 매수해서 안 올라가니까 다른 거 사고, 안 올라가니까 다른 거 사고, 버리진 않고 계속 사기만 하는 거죠. 그럼 종목 수는 늘어나고 관리는 안 되고 어떤 거를 얼마에 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는. 현금 비중을 정해 놓으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현금 비중 20%는 가지고 있을 거야. 30%는 가지고 있을 거야. 10%는 가지고 있을 거야. 정해 놓으세요. 그 정해 놓으면 주식을 새로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이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야 이런 위기, 이런 급락장에서 이 현금이 정말 100만 원이 1000만 원어치, 1000만 원이 1억 원어치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물음표에 해당이 합니다. 물음표. 이 세 번째 투자의 원칙, 물음표. 이게 뭘까요? 앞에 제가 이제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신호라는 것은 전환에 대한 신호입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 상승에서 하락으로의 전환. 이런 전환이 되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도구, 나만의 도구.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의 전환, 초입을 걸러내는, 포착하는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바로 TG1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TG1 모델은요, 트렌드 제네시스의 약자예요. 트렌드 제네시스. 방향의 탄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TG1 모델은 단기, 중기, 중장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중장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상승의 전환 신호. 그러니까 중장기도 단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장기도. 단기 상승의 추세가 그 상승의 추세를 유지를 했을 때 결국은 중장기, 긴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부터 시작이 되는 상승으로의 전환을 시작, 초기에 1차적으로, 2차도 아닌 1차적으로 포착을 하는, 그 신호를 포착을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다른 표현을 쓰면 저는 이제 배구 경기를 보면 리베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TG1 모델은 리베로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모델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방향 전환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조적 방향 전환은 뭐냐? 이게 진바닥이 있고 가바닥이 있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럼 가바닥은 뭐예요? 이런 거죠. 일단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다가 어느 가격에 오면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이 가격 싼 거 아니야? 라는 저가 매수세. 그럼 반등을 주죠. 여기 이제 이 1차적인 반등. 1차적인 반등을 뭐라 그래요?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이때 이 하락 구간에서 매도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생기죠. 그럼 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 손실을 경험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어때요? 내 본전 가격, 본전 심리가 생깁니다. 본전 심리가 자극을 받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조정을 주죠. 근데 조정을 줄 때 이 기업의 가치가 펀더멘탈이 또 이익 모멘텀이 훼손된 게 아니야. 이건 시장에 의해서 시장 영향으로 주가 조정을 받는 거야. 이런 평가를 받으면 다시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옵니다. 싼 가격이다. 그럼 이제 외바닥, 이중바닥 만들고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상승을 하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해서 돌파해 나가면 비로소 그게 이제 상승의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1차 외바닥과 이중바닥 요 부분을 구분을 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승이 시작되는 이제 앞선 이 1번과 이제 일맥상통해야 하는 이제 내용인데 초기 1차 신호 탐지를 하는 모델이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 전환, 상승이 시작되는 초기 1차 신호를 탐지하는 모델이다. 1차예요, 1차. 이게 100% 완벽할 그 모델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 주식시장은 정말 다양한, 정말 셀 수 없이 수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 모델이 100%를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이후에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면서 비로소 신뢰도를 더 올려가는 거죠. 근데 그 앞서 가장 앞에 있는 1차 모델이 TG1이다. 1차 모델이 빈약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면 2차, 3차 더 어려워져요. 많아져요. 필터링할 게. 하지만 1차에 강하게 압축을 시켜서 선별을 해내고 그리고 2차, 3차 추가적인 필터링을 통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상승의 전환, 신호를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주봉 차트입니다. 과매수가 풀리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작년 8월 3주 이 과매수가 풀렸죠. 그리고 11월 3달 후에 또 같은 3주 이게 과매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12월 3주, 4주, 2주 동안 과매수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과열 국면을 이렇게 짧게 식혀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정은 과매수가 풀리면서 아주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고 하단 가격, 지지받을 가격은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요 당시 과매수가 풀리는 조정 구간에서도 이 TG1 모델에 포착되는 종목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고 흐름들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온코테라퓨닉스인데요. 8월에 신호가 잡혔어요. 이렇게 TG1 신호가 잡혔고 주고 또 T30 신호도 잡히고 추세적인 상승. 그럼 이 가격대가 거의 6,000원 가격대란 말이에요. 16,500원. 이후로도 더 올라갔으니까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의 추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같은 기간입니다. 8월 셋째 주 SGA 솔루션즈. 여기서도 신호가 같이 잡혔죠. 두 개의 신호가 같이 잡혔어요. 같이 잡혔고 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1월이죠. 11월에 과매수가 풀렸을 때 네오티스라는 종목이 또 신호가 잡혔습니다. TG1, TG30. 두 개 신호가 동시에 잡혔어요. 이건 단기 신호예요. 단기 신호. TG1은 단기와 중장기를 모두 포함하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TG1이 뜨면서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11월 달에 이제 그 과매수가 풀렸던 구간에 종목이 신호가 잡힌 종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두 종목씩만 가지고 왔어요. 서부 T&D에서 이때도 11월에 신호가 잡혔고 상승, 눌림목 주고 재차 상승, 또 눌러주고 상승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신호가 잡힌 이후에 매수할 기회가 여러 번 제공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여러 번 제공이 됐고 이 신호의 도구,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으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에 오시면 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드릴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12월 가장 이제 최근이죠. 12월에도
3주, 4주 해서 과매수 신호가 풀린 적이 있었는데요. 세크라는 종목은 여기서 잡혔어요. 11월 3주. 그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급등 구간에서 따라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신호로 이 종목이 지금 TG1 신호에 포착이 됐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지. 그게 된다는 거죠. 당일의 매수도 가능하지만 신호가 발생한 당일의 매수도 가능하지만 놓쳤다 하더라도 이 급등은 나한테 너무 부담인데 좀 기다리실 수 있는 다 여유가 이제 제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급등주들은 한번 타이밍 놓치면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TG1 신호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은 그 신호 이후에,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도 매수 기회를 계속 빈번하게 제공을 해 주더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에는 과매수가 이제 2주 동안 풀렸잖아요. 3주, 4주. 그래서 두 번째는 보성 파워텍인데요. 근데 4주에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거예요. 이 신호를 믿고 주가의 조정 살짝 줄 때 또 매수의 기회를 살릴 수 있었다. 이 신호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였다면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또 기간 조정, 재차 상승 이런 아주 이상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였던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TG1 모델의 신호, 이 도구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오늘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양시장 모두 어제보다 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이 제 기억으로는 장중에 코스피는 30개가 안 됐어요. 19개, 20몇 개 이렇게 됐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한 40개가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승 종목이. 그것도 다 중동 사태에 관련된 어제 급등했던 종목, 일부 종목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변동폭이 하루에 30% 이상 된 종목들도 꽤 많았어요. 장중 오전 고점이 15%, 20% 상승하다가 또 다시 꼬꾸라져서 마이너스로 처박혔다가 다시 또 상승 갔다가 완전히 급격한 롤러코스터 이런 변동폭이 확대돼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거 단타 매매 못 하세요. 아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런 폭락장 속에서 TG1 모델 신호에 포착이 된 종목은 그런 급등하는 종목, 어제 그 중동 사태 빼고 한 종목 있었습니다. 한 종목 있었고요. 제가 그 종목을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한 종목을. 이 블라인드 기업 종목에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힌트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국제 중재 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이 종목에 가지고 계신 보유 주주분이라면 이건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이번 달 3월 결과 예정입니다. 3월 결과 예정이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G1 모델에 포착이 돼 있고요. 근데 이 제약바이오들의 이제 소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사실. 그 임상 결과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임상 결과를 조작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임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임상을 중단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협의 없이 중단을 해서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다. 이런 식으로의 이런 방향의 소송이 들어간 건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소송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패소, 지는 거죠. 그리고 승, 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소송해가지고 지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지 뭐 다른 게 더 있을 수가 있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분 승소, 패소 이렇게 전부 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 요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요거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동 종목이 패소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 있어요. 그 이 스토리가 굉장히 좀 길거든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어온 이슈라서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살펴본 결과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또 완전 승소를 할 가능성은 패소보다는 높다. 그래서 부분 승소, 부분 패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적은 금액 내에서 합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그동안 장기적으로 눌려왔어요.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내려왔고 또 이 신약 개발 기업의 이제 본업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단백질까지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단백질을 이용한 신약 개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임상 이런 부분들이 좀 루즈하게 흘러가다 보니까는 이런 것과 맞물려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런 3월 결과 소식, 요 사건 결과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추세 전환 이런 부분들 3월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오늘 TG1 모델 신호에 포착이 됐고 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 오늘입니다. 오늘 TG1하고 TG30 같이 신호가 떴어요. 같이.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이 완전 폭락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고요. 또 이 윗꼬리의 위치도 앞전, 직전 고점의 영역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다는 것은 뭐 당연한 흐름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오늘 이런 시장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시장 상황과는 좀 무관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긴 흐름에서는 이건 주봉인데 4주 이평선은 일봉에서 21선이죠. 21선의 상승 변곡 그리고 조정 다시 상승의 변곡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의 변곡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오늘 신호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G1 모델 초기에 걸러내는 모델 포착된 이 블라인드 종목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TG1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종목 공개 오늘 방송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망의 히든주 공개가 됐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야심차게 이 종목을 준비하셨다라고 제가 방송 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오셔서 바로 무료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와 문자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법까지 어제 처음으로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 이미 받아보셨습니다. 아직도 받지 않으셨다면 지금 오셔서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